Yeah, I confess, Father, I confess, 'cause I've been living wrong. 안녕하십니까, 크블코트입니다. 오늘은 가스공사에서 영입한 앤드류 니콜슨 선수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앤드류 니콜슨 선수는 키 2m 6cm 113kg의 파워포워드입니다. 세인트 보나벤처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2 NBA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9번째로 올랜도 매직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올랜도에서 4시즌, 워싱턴에서 1시즌, 브루클린에서 1시즌 총 285경기를 뛰며 평균 6득점 3리바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17-2018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는 중국 CBA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시즌엔 푸젠 팀에서 21.8득점, 6.2리바운드를 기록하였고 경기당 2.3개의 3점슛을 기록하였는데 성공률은 무려 43.2%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캐나다 농구 국가대표로 올림픽 최종 예선을 뛰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기 영상을 통해 파악해본 앤드류 니콜슨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슛이 좋은 빅맨입니다. 슛터치가 좋아 어떤 지역에서도 높은 적중률을 보여줍니다. 골밑에서는 웬만한 시체 접촉에는 밸런스를 잊지 않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미드레인지 또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3점슛 능력이 뛰어난데요. 지난 시즌 팀에서 니콜슨 선수를 위한 3점 패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CBA에서 지난 4시즌 동안 3점슛 평균 5.7개를 시도하여 2.6개를 적중시키며 44.8%의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19-20 시즌엔 6.2개를 시도하여 무려 3개를 적중시키며 49.4%의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KBL을 뒤엎어놓은 KGC 썰린저 선수의 CBA 3점슛 기록보다 좋습니다. 상대팀에서 니콜슨 선수의 외곽 찬스를 견제하지 않는다면 많은 3점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에서 두경민, 김낙현 선수의 픽앤팝 공격, 그리고 스페이싱 공격 등에서 앤드류 니콜슨 선수의 3점슛 능력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 입장에서 골치 아픈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돌파를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비가 단순히 니콜슨 선수의 슛만 막기 위해 클로즈아웃 한다면 쉽게 돌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가 빠르거나 엄청난 볼 핸들링 능력이나 드리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타이밍을 잘 잡고 돌파하는 기술이 좋습니다. 즉 경기와 수비를 읽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BQ가 좋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썰린저 선수와 같은 경기 운영 능력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경기를 잘 읽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파 후 마무리 능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포스트업 기술이 좋습니다.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포스트업 중 풋워크가 좋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공격 마무리로 왼손 오른손을 가리지 않는 훅슛 기술 또한 좋습니다. 또한 페이스업으로 전환 후 돌파, 미드레인지 등 다양한 공격 방법도 갖추고 있습니다. 포스트 공격에서 1대1로 막기엔 쉽지 않은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NBA 선수들을 상대로도 포스트업 공격으로 득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좁은 골밑 수비와 더블팀 수비에 얼마나 잘 대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외국 선수에게 기대하는 엄청난 점프력과 빠른 스피드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많은 공격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난 시즌 헨리 심스보다 조금 더 빠르지만 비슷한 정도의 운동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운동 능력 때문인지 가로 수비, 세로 수비 모두 아쉽습니다. 외곽에서부터 공격이 가능한 상대 선수를 막는 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림 프로텍트 역할을 할 만한 세로 수비와 블록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시절 이후 단 한 시즌도 1개 이상의 블록슛을 기록한 시즌이 없었습니다. 또한 헬프 수비 타이밍도 빠른 편이 아닌 것으로 보여 더욱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상대의 투맨 게임에서도 이러한 약점이 나타나는데요. 발이 느린 것도 있지만 수비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다른 가스공사 선수들이 수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대1 포스트 수비는 준수한 편으로 보여졌습니다. 리바운드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과거 스카우팅 리포트 중에는 골밑에서 잠자고 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리바운더가 아닙니다. 하지만 장신자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리그 특성상 기본적인 리바운드는 잘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도훈 감독님께서 과연 어떤 구상을 하고 이 선수를 뽑았을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도훈 감독님이 팀 수비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발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수비 능력이 아쉬운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공격에서는 믿을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두경민, 김낙현 선수와의 투맨 게임, 그리고 이대현 선수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앤드류 니콜슨 선수는 내외곽 공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골밑에서 이대현 선수의 적극적인 포스트 플레이가 기대되며 하이로우 게임 또한 좋은 공격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CBA에서도 많은 하이로우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외국 선수 또는 2021 KBL 드래프트 선수들과 관련하여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